자, 안녕하세요 여러분, 조슈였습니다. 반갑고요. 그래서 오늘 라이브를 이제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운동 질문 주거나 이런 거 이제 답변을 할 거고, 실시간으로 할 거고, 좋은 질문들은 제가 이제 몇 개 선정해서 이제 유튜브로 정리를 해서 타임스탬프를 넣고 이제 올리도록 할 거고요. 여러분들 운동 질문 편하게 주시고 이제 바로 본론으로 돌아갈게요. 그래서 헬스코리아 많은 사랑과 관심 부탁드리고요. 아래 링크 확인해 주시면 되고, 조초 스택이라든가 보충제는 헬스코리아에서 많은 사랑 부탁드려요. 그래서 이제 바로 운동 질문 답변으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조초님, 근육량을 증가시키고 싶으면 공복 운동 하지 말라고 말씀을 해주셨다고 해서 댓글을 남깁니다. 제가 직업군인이라서 아침 새벽에 웨이트를 몇 년째 공복을 하고 있는데, 예전에는 새벽에 기상 후 간단하게 식사를 하고 운동을 했는데 속이 불편해서 다시 공복을 하고 있습니다. 본론으로 운동 1시간 전 식사량과 추천하는 식단이 있으면 의견 받고 싶습니다. 자, 군대에서 이제 그렇게 공복으로 운동하시는 게 습관이 되신 분들 같은 경우, 쉽게 설명을 드릴게요. 그냥 운동 전에, 그러니까 하루 전날에요. 그러니까 좀 음식을 좀 많이 먹는 것도 나쁘진 않아요. 내가 말하는 건 예를 들면 뭐 오트밀이라든가 아니면 쌀밥도 괜찮습니다. 그래서 그냥 그 전에 좀 탄수화물을 좀 많이 먹어주시고, 그러고 이제 주무시면 되고, 그러고 나서 일어나서 그냥 바나나 같은 거 하나 먹고 운동 들어가도 너무 좋아요. 그래서 그런 식으로 해주시면 돼요. 그래서 제가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지만은, 공복 운동을 최대한 안 하는 게 제일 좋아요. 그건 사실이에요. 저 같은 경우도 하루에 적어도 2끼, 3끼는 먹고 웨이트 운동을 가려고 하는데, 그게 이유가 있어요. 운동력에 실질적으로 다릅니다. 제가 드는 중량량이 달라져요. 한 끼 차이로. 그쵸? 그래서 그러기 때문에 하면 좋은데, 내가 뭐 시간이라든가 뭐 어쩔 수 없이 공복으로 이제 너무 아침 일찍 운동을 해야 되시는 분들 같은 경우는 그냥 간단하게 뭐 바나나라든가 과일 주스라도 하나 먹고, 아니면 심지어 게토레이라도 이렇게 마시고 운동 들어가는 것도 나쁘지 않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형님, 운동 2년 좀 넘게 한 초보자도 주 6회 하면 회복이 안 되나요? 저는 그냥 주 6회 운동할 필요가 없다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내가 왜 항상 이 얘기를 하냐면은, 시범형도 주 5회 운동을 합니다. 여러분 크범 좋아하죠? 내추럴 아니에요. 주 5회 운동이에요. 오픈 바디빌더들, 날고 있는 선수들 오프 시즌 때 주 4회로 몸을 키워요. 그리고 주 5회로 이제 대회 준비를 하죠. 저도 마찬가지고 비시즌 때 주 4회 운동해서 몸을 만듭니다. 사이즈를 올리고, 그리고 쉬고 키고. 근데 이런 질문을 하죠. 왜 약을 쓰면 회복량이 빨라지는데도 왜 4일밖에 운동 안 하고 주 5일밖에 운동을 안 해요? 그럼 주 6일 하면 되잖아. 그러니까 이거 실전이에요, 실전. 저 주 6회 해봤고요. 주 7회 해봤고요. 근육량 발전 1도 도움이 안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어떻게 보시면 되냐면은, 발전이 없는 친구들을 보면 매일 운동하거나 주 6일 운동해요. 항상 같은 무게, 발전 있는 운동을 할 수가 없어요. 주 6일 자체가. 왜냐면은 회복이 안 되는데 내가 어떻게 중량을 더 들고 몸이 더 좋아질 수 있겠어요? 제가 항상 말을 하죠. 점진적 과부하가 보디빌딩의 정답입니다. 그래서 보디빌딩의 정답이 없다고는 하지만은 정답은 있어요. 그러니까 큰 틀로 봤을 때는 점진적 과부하예요. 내가 중량을 더 잘 치거나 횟수가 늘거나 자세가 바뀌거나 이러면서 운동 자체가 발전을 하면은 근성장이 되는 거예요. 근데 내가 쉬는 시간을 두지 않고 매일 같은 운동법과 같은 중량으로 운동을 하게 되면은 이건 성장할 수 없다라고 봅니다. 그래서 일반 분들 같은 경우는 저는 주 6회 추천하지 않고요. 한번 하루 쉬어보세요. 내가 항상 이 얘기를 왜 하냐면은, 이럴 게 없어. 그러니까 주 6회를 내가 말을 하죠. 주 6회 하시는 분들 진짜 하루만 더 쉬어보세요. 주 5회 해보시고 강박증 내려놓고 그냥 한 부위 한 번씩만 해. 그리고 하루 내려놔 보고 운동량을 비교해 보세요. 내 중량을 실질적으로 더 느는지, 그리고 내 몸은 어떻게 반응을 하는지 한번 봐보세요. 저는 누구 한 명도 저한테 조초형 전 주 6일 하다 5일로 했는데 근손상 개쩔어요, 막 책임져, 이런 사람 한 명도 없었고, 오히려 연락이 와요. 하루 더 쉬니까 확실히 형 말대로 컨디셔닝이 너무 좋아지고 중량도 되게 많이 올랐어요 라고 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주 6회 하시는 분들한테 주 4회만 운동하세요, 주 3회만 운동하세요 이러는 거 아니에요. 그냥 하루만 더 쉬어보세요, 하루만. 자, 각 부위별 한 번씩 운동하면 너무 좋은데, 제가 하체가 유독 약점이어서 2번 한다고 하면 주 6일인데 왜 하체를 2번 하는데 주 6일이 돼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은 가슴하고 3두랑 묶어도 되고요, 등하고 2두랑 묶어도 되고, 아니면 등하고 3두하고 묶어도 되고, 그쵸? 그러면은 자, 봐봐. 자, 가슴하고 팔 부위 하나 묶고, 그러니까 등하고 팔 부위 하나 묶고, 그렇죠? 그 다음에 어깨 운동 따로 빼고, 그러고 나서 햄스트링 운동 빼고, 그 다음에 쿼드 운동 빼고, 하체 2번 치는 거죠. 이렇게 되면은 그럼 주 5회가 돼버려요.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바꾸라는 거야. 그래서 내가 항상 말을 하는 게, 그러니까 뭐 어느 부위를 올리고 싶으면요, 다른 부위에서 빼야 돼요. 그래서 이게 운동을 내가 100이라고 하잖아? 그죠? 100이라고 하죠? 그래서 내가 조초형, 저는 어깨가 약점 부위예요. 그렇죠? 그래서 주 5일 운동하는데, 그럼 하루 더 추가해서 어깨 하루 더 하면은 근육이 더 클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어깨를 내가 2번 치고 싶고 사이즈 더 올리고 싶잖아? 그럼 다른 장점 부위에서 그만큼을 빼줘야 돼요. 몸에서 회복을 해야 되니까. 그래서 예를 들어서 조초형, 저는 등이 너무 좋아요. 그렇죠? 그럼 등 운동을
할 때 예를 들어서 어깨 후면에 좀 추가로 넣어주고 그리고 레터럴 레이즈로 마무리를 하고 그럼 어깨 어느 정도 친 거죠. 그렇죠? 그러고 나서 어깨 하는 날 따로 빼서 어깨 운동하고 이런 식으로 해주셔야지 그러니까 무조건 이렇게 때려 넣는다고 해서 나오는 게 보디빌딩은 아닙니다. 그래서 이게 좀 아쉬워요. 그래서 우리나라 정서가 나는 오히려 바디빌딩 쪽에서는 이렇게 해가 된다고 생각을 하는 게 미국 애들은 그냥 주어진 숙제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오케이 하루에 유산소 20분, 20분 하고 운동 한 1시간 하고 그러고 나서 주 5회 정도 운동하고 이틀 쉽니다. 이런 식으로 진행을 하고 사이즈가 팡팡팡팡 올라요. 그렇죠? 한국 같은 경우는 그게 안 되는 거야. 그러니까 무조건 열심히 해야 되고 내가 약점 부위가 있어 그럼 2번, 3번 운동시켜야 되고 4번 운동시켜야 되고 이러다 보니까는 이 강박증이 바디빌딩을 망쳐요.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제일 좋은 거는 여러분 스트레스를 받지 마세요. 진짜로. 이 운동은 즐거운 걸로 이렇게 하는 거지. 그러니까 내가 압니다. 그 막 커지고 싶고 저도 그걸 다 겪어봤죠. 하루 2번 운동해보고 뭐 일주일에 매일매일 운동해보고 내가 정말 피곤하고 너무 도저히 힘들다 이럴 때만 쉬어보기도 하고 이랬는데 몸에 발전이 없었어요. 오히려 해만 됐어요. 피 검사도 개판 나고. 근데 오히려 쉬는 거에 좀 더 집중을 해주고 영양에도 집중을 해주고 이러다 보니까는 근육 성장도 엄청 빨랐고요. 나는 내가 유전이 쓰레기인 줄 알았는데 유전이 쓰레기가 아니었던 거야. 내가 그만큼 몸에다가 쉬어주지 못한 게 그만큼 해가 됐던 거예요. 자, 약물 사용자들 같은 경우는 이제 땀을 비정상적으로 흘리는 건데 왜 그런 걸까요? 그렇죠? 그래서 스테로이드를 사용하게 되면요. 근데 이게 굳이 내가 막 바디빌딩에 대한 스테로이드가 아니고, 그러니까 심지어 어느 스테로이드를 쓰든 간에 사람 몸에 수분이 잡혀요. 그렇죠? 근데 이제 약을 많이 쓰면 많이 쓸수록 수분도 더 많이 잡힐 수 있겠죠. 근데 이건 사람마다 다른 거고, 약을 적게 쓰는데 수분이 많이 잡히는 사람도 있을 거고, 그러기 때문에 땀이 더 많이 나는 거예요. 몸이 수분이 잡히잖아요. 그럼 어때요? 조금 운동하고 그럼 땀이 더 많이 나겠죠. 그래서 그러기 때문에 이제 땀이 많이 나는 거라고 봐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수분이 많이 잡히기 때문에. 자, 그러니까 조초영이 느끼는 약물 사용 후 가장 큰 부작용은 어떤 게 있었나요?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여기서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지만은 저는 괜찮으니까 여러분도 써도 돼요. 이런 말을 하는 게 아니에요. 제 경험상으로만 바탕으로 얘기를 하는 거고, 제 피검사, 데이터적으로만 이제 영향이 있는 것만 말씀을 드린 겁니다.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요, 피검사가 아주 좋게 잘 나와요. 그러니까 매 약물을 하고 나고 있을 때도 AST랑 ALT, 간 수치 레벨이 약 50 정도인데 약간 높은 편이죠. 근데 50이면 걱정할 정도의 그런 양은 아닙니다.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제가 약하기 전에 간 수치가 80, 90 찍었던 적도 있었고, 술 먹고 다녔을 때, 20대 초반 때는 100이 넘어갔어요. 내가 말을 하는 거는 뭐 그렇다고 해서 스테로이드가 술보다 나요 이런 건 아닌데 사실 이것보다 나요. 진짜로. 근데 내 결론적으로 내가 실질적으로 느낀 그 부작용은 뭐였냐면 약간 정신적인 게 더 컸어요. 육체적인 것보다 정신적인 거. 그래서 예를 들면은 약간 저 같은 경우는 업앤다운이 심해요. 그쵸? 업앤다운이 무슨 말이냐? 그래서 이거를 뭐 그 조울증이라고 하시는 분들도 있겠죠. 그래서 제가 이제 조울증이 있다라고 이제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겠지만은, 그래서 아무튼 뭐 조울증이 있을 수도 있고 모르겠어요. 의학적인 텀은 잘 모르겠지만 저는 업앤다운이 굉장히 심합니다. 행복할 때만 이렇게 행복한데 다운될 때 이렇게 다운돼요.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이 약물을 쓰면서 이게 좀 더 과해졌어요. 이 업앤다운이. 그렇죠? 근데 그런 거 같은 경우는 저 같은 경우는 전 다행히도 가정이 되게 행복해요. 되게 사랑하는 와이프, 항상 제가 하는 거 이렇게 응원해주고, 옆에서 도와주고, 지지해주고, 굉장히 큰 힘이 돼요. 그런 건강한 가정 속에 있기 때문에 저는 이런 것 때문에 막 로이드 레이즈라든가 막 화가 나고 이런 건 없습니다. 그러니까 물론 내가 항상 하는 게 뭐냐면은 이 약을 쓰고 스위치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 스위치가 딱 돌면은 내가 예를 들어서 옛날 같았으면 에이씨 이러고 넘어갈 건데 갑자기 운전하다가 갑자기 막 차에서 나오려고 이러는 게 있긴 있어요. 사람 성격 자체가. 근데 그거를 되지 않게끔 조절하는 게 개인의 능력입니다. 그래서 내가 항상 하는 게 뭐냐면은 양아치 같은 새끼들이 약을 쓰면은 아주 생양아치가 돼버려요. 그렇죠? 근데 건강 정서적으로 괜찮은 애들이 약을 쓴다. 그럼 큰 지장은 없어요. 정서적으로도. 그렇죠? 그래서 이런 거기 때문에 그래서 얼마큼 쓰냐에 따라서도 달라지는 거고 여러 가지 이런 복합된 요인은 있겠지만은 제 개인적인 경험상으로는 피검사가 나쁘게 나온 적이 물론 있었어요. 옛날에 약을 남용했을 때는 그랬죠. 근데 이제 그걸 배우고 피검사를 보면서 요 정도 하면 요 정도 나오는구나. 이 정도 수치를 알잖아요.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전부 다 정상 수치에 있습니다. 그래서 피검사를 제가 올릴 수도 있지만은 대부분 다 정상 수치고 제가 지금 하나 안 좋은 건 이제 HDL 레벨이라고 해서 콜레스테롤 레벨 중에서 몸에 좋은 콜레스테롤이에요. 그래서 이게 좀 낮아요. 그래서 이번 제 목표는 요거를 끌어올리는 게 목표이기 때문에 뭐 스테이크라든가 소고기를 좀 피하려고 그러고, 그래서 오히려, 그러고 이제 뭐 연어라든가 아니면은 뭐 대구, 자연산, 요런 생선들을 먹어가면은 이제 이 HDL 레벨을 좀 어느 정도 올릴 수 있습니다. 그쵸? 그래서 그런 식으로 하려고 있기 때문에 이건 제 개인적인 그냥 부작용인 거고요. 그래서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지만 이건 여러분 조초가 괜찮다고 해서 나도 약속 되는구나. 이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왜냐면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아쉬운 게 뭐냐면은 미국 10년 전입니다. 그래서 스테로이드 쓰면 죽는다, 고자 된다, 이런 것들이
그러니까 약간 좀 과하게 나온 거예요. 그러니까 미디어에서, 그러니까 뉴스라든가 언론 쪽에서 이거 너무 과하게 포장을 했는데 실질적으로 예를 들면 아나바 같은 경우는 뭐 8살, 10살짜리 소아 암 걸린 친구들이 그 약을 처방받는 게 이제 저런 겁니다. 그쵸? 아나바죠? 그래서 그런 같은 경우는 애기들도 솔직히 말해서 안전하게 용량 맞고 의사의 지시에 따르면은 안전하게 쓸 수 있는 거예요. 그렇죠? 그런 거기 때문에. 그러니까 너무 이거를 이제 막 보고 이거 하면 죽는다, 저거 하면 죽는다 하는데 실질적으로 술이 훨씬 더 안 좋아요. 그러니까 이거를 내가 백날 얘기를 해봤자 사람들이 이렇게 생각해요. 저 새끼 저거 또라이네. 이렇게 얘기를 하지만은 그러니까 내가 데이터를 보고 직접 연구 결과 같은 경우를 보잖아요. 그러면은 실질적으로 술이 훨씬 더 안 좋아요. 진짜로. 그런 건 진짜 사실이기 때문에 한번 봐주시고 공부로 내 자신의 그러니까 그런 것 같아. 그러니까 내가 항상 하는 말이지만은 그러니까 있는 그대로를 말하는 게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는데 그러니까 난 너무 그렇게 거짓말을 한다거나 이런 게 안 좋아요. 그러니까 스테로이드 몸에 좋아요, 안 좋아요? 안 좋아요. 하면 안 돼요. 안 하는 게 좋겠죠. 그렇죠? 일반 분들 같은 경우 굳이 할 필요 없죠. 내가 생각하는 몸은 만들 수 있어요. 근데 예를 들어서 내가 뭐 프로 바디빌더가 될 거고 내가 이제 정말 이쪽에서 살아남아야 된다. 그러면 당연히 쓰는 방법밖에 없겠죠. 근데 안전하게 쓰는 게 중요하겠죠. 자, 이런 건 이제 개인적으로 공부하는 게 되게 중요한 것 같고요. 자, 어쨌든 간에. 자, 저는 나이가 40입니다. 저도 운동 좀 나름 했었는데 이제 먹고 사느라고 바빠서 운동을 5년 정도 쉬었는데 체력이 너무 다르더라고요. 다시 운동하려고 하니 예전 같지 않은데 비타민 말고 건강에 해op고 먹을 때 에너지 올리는 것 같은 경우는 없을까요? 라고 생각을 하시는데 커피가 좋아요. 그래서 제가 항상 말씀을 드리지만은 저는 어려요.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제 나이가 20대 후반이기 때문에 제가 막 40대도 충분히 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말을 하는 건 살짝 모순되긴 하죠. 왜냐면 내가 그걸 겪어보지 않았으니까. 근데 제 주변 사람들의 친구를 예를 들게요. 제 운동 파트너 데니스죠. 나이가 50살인데 그렇게 열심히 합니다. 그래서 결론은 뭐냐면 나는 이렇게 생각을 해. 그 나이도 물론 저는 나이가 중요하지 않다라고 생각을 하고 이 정신적 마인드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내가 운동을 5년을 쉬고 내가 나이가 좀 드니까 운동을 못한다라고 생각을 하면은 그렇게 될 수밖에 없어요. 근데 마인드적으로 내가 운동을 5년을 쉬었기 때문에 지금 당분간 이런 거야. 근데 내가 계속 이렇게 조지다 보면은 돌아온다면 돌아와요. 진짜로. 왜냐면 나이 50 먹고 운동 시작하시는 분들도 있어요.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생각해 주시고요. 전 늦은 나이는 없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강도가, 저는 운동을 되게 운동 강도가 약합니다. 그래서 이런 분들 같은 경우도 주 2일, 3일 쉬는 게 도움이 될까요? 그래서 저는요, 이렇게 생각을 해요. 아무리 강도가 약해도 주 5일 정도는 운동을 하고 이틀 정도는 쉬는 게 굉장히 좋다라고 생각이 들고요. 자, 여기서 강박증 심하신 분들 제가 대처법을 알려드릴게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조초형 저는 헬스장에 맨날 가야 돼요. 아니면 난 죽을 것 같아. 이러신 분들 같은 경우는 근력 운동을 주 5회를 하시고 뭐 하루 정도는 가서 유산소를 한다던가 스트레칭을 한다던가 아니면 복근을 좀 한다던가 이런 식으로 빼주시는 게 되게 중요할 것 같아요. 자, 초보자, 중급자 같은 경우 해당 부위를 다 털어버릴 정도 능력이 안 될 경우에도 주 6일 이상 운동은 맞지 않다고 생각을 하시나요? 자, 그런 게 없어요. 그래서 초보자라고 해서 그 한 부위를 못 한다는 거는 초보자라서 한 부위를 못 하는 게 아니고 내 운동량이 그만큼 약한 거예요. 그래서 무슨 말이냐면 이건 상대적인 겁니다. 제가 덤벨 숄더 프레스를 45kg로 15번을 해서 탑세트를 했다 그래서 여러분의 운동량이 부족한 건 아니에요. 이게 상대적인 겁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당연히 저는 45kg 15개를 했어요. 그렇죠? 조초형 저는 30kg로 15개밖에 못 하는데 그래도 내가 쉬어야 돼? 쉬어야죠.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러니까 운동량은요 그만큼 빡세게 가져야 좋아요. 초보자든 아니든 간에 운동은 빡세요. 그러니까 내가 탑세트, 그래서 내가 항상 말하는 게 점진적 과부하죠. 그래서 탑세트를 응용을 했을 때는 고고중량을 치게 됩니다. 초보자든 중급자든 고급자든 이러신 분들은 더 쉬어주셔야죠. 그렇죠? 그럼 조초형 저는 운동을 막 그런 식으로 하진 않아요. 그럼 운동을 바꾸셔야죠. 그래서 주 6회 하는 건 그냥 의미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항상 말을 하는 게 뭐냐면은 여러분 그렇게 생각을 하면은 그렇죠? 그러면 맨날 운동 가서 몸이 좋아지면은 예를 들어서 뭐 사이즈적인 거로 봤을 때는 당연히 그분들이 훨씬 더 커야 되는데 그러지 않잖아. 매일 운동하시는 분들 몸이 그렇게 크지 않아요. 그러니까 솔직히 말씀을 드리면은 그렇기 때문에 내가 사이즈 쪽에 어느 정도 욕심이 있다. 조초형 저는 그래도 남자인데 어깨 좀 벌어지고 근육량 좀 더 올리고 싶어요. 이틀 쉬세요. 안 죽습니다. 이틀 쉬신다 그래서 초보자분들도 똑같이 이틀 쉬는 게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 최소 이틀 쉬라는 거야. 아니 내가 항상 말을 하는 게 뭐냐면은 약쟁이들, 그쵸? 여러분들이 흔히 말하는 약쟁이들, 저죠. 그래서 이런 애들도 5일씩 쉬고, 그쵸? 그 다음에 그 오픈, 올림피아 나가는 친구들도 이틀씩은 운동을 쉬는데 왜 일반 분들 같은 경우가 매일 운동을 해야 돼요? 왜냐면 저는 운동량이 약해요. 그게 아니에요. 여러분들 그 탑 올림피아 애들 보면은 운동 설렁설렁 하는 애들 많아요. 그냥 중량 하나 빵 치고 좀 쉬었다가 빵 치고 쉬었다 이런 식으로 하는데도 회복이 그만큼 길게 걸린다는 겁니다. 근육 자체가. 그래서 이거를 내 운동량을 남하고 비교하지 말고 내 옛날 운동량하고 비교를 해. 무슨 말이냐면은 제 운동량을 제가
제레미 부엔디아랑 운동량하고 비교를 하면 이게 되겠어요? 무슨 말이냐면 내 지금 운동량을 지난주에 저의 운동량하고 비교를 해주셔야 돼요. 그래서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래서 일반 분들 같은 경우 주 6회, 그러니까 이렇게 설명을 해드릴게요. 자, 일반 분들 주 6회 하시고 발전이 없는 이유가 왜 그러냐? 맨날 같은 중량 운동에 발전이 없어요. 그럼 주 6회를 하든 주 7회를 하든 그게 발전이 있겠어요? 없겠어요? 없겠죠. 그러니까 내 전에 주보다는 운동량이 상승을 해야 되는데 그러기 위해서는 그만큼 쉬어줘야 된다는 게 맞는다라는 거예요. 그렇게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고. 잠시만요. 자, 운동 쉬는 날 크레아틴 복용을 합니까?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운동 쉬는 날에도 크레아틴 복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크레아틴은 운동 직후에 복용을 하고 쉬는 날에는 그 제 음식 중에서 쉐이크가 한 끼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 단백질 보충제 먹을 때는 같이 먹고 있어요. 자, 일주일에 3일 운동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일주일에 3일 운동 초보자는 되게 괜찮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예를 들면은 그냥 푸시풀 레그로 하는 것도 나쁘지 않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예를 들면 그냥 월수금 정해놓고 초보자분들 같은 경우는 월요일 날에 빡세게 푸시대에서 어깨랑 가슴 조져버리고 화요일 날 쉬고 수요일 날 땡겨요. 그리고 쉬어요. 목요일 날 쉬어요. 금요일 날 가서 하체하고 이틀 쉬는 거예요. 그리고 반복하고 그런 식으로 해서 3일 했다가 4일 했다가 5일로 늘려나가는 것도 아주 좋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는 약간 반대 입장이에요. 그래서 한국에서는 초보자들은 뭐 버프가 있어서 무조건 이렇게 그 매일 운동을 해서 그 뽑아야 된다 이러는데 저는 오히려 반대입니다. 그래서 오히려 몸 좋고 기반이 잘 다져진 친구들을 보면은 휴식 기간을 충분히 둬요. 그러니까 처음 할 때부터. 그래서 저 같은 경우도 처음에 주 3회, 5회로 시작을 했다가 3회 시작했다, 4회 했다, 5회 했다가 그러고 나서 이제 중급자 됐을 때 6회, 7회 해갖고 한 2년 정도 낭비를 했어요. 내가 이 얘기를 항상 왜 하냐면은 내가 여러분한테 왜 이걸 강조하냐면 제가 주 6회, 7회를 해봤어요. 해봤는데 의미가 없어. 발전이 없었어. 내가 2년을 낭비했습니다, 여러분. 근육량 단 2kg도 올라가지 않았어요. 그래서 그렇게 봐주시면 되고, 땡큐 베이비. 그러니까 여러분도 똑같은 실수하지 말라고 내가 이렇게 막 이를 물면서, 거품을 물면서 여러분한테 주 5일 이상 할 필요 없어요 라고 하는 게 미국에서 10년 전 얘기, 5년 전 얘기랑 똑같은 거야. 5년 전, 7년 전에 주 6회예요, 7회예요. 막 이거 막 오픈 바디빌더도 막 많이 했어요. 매일 운동도 해보고 이랬는데 성적 개판 나고 그래서 다시 주 5회로 바꾸고 다들 겪어본 거기 때문에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 날고기는 선수들 뭐 말도 안 되는 뭐 성장 호르몬의 약에 막 이것저것 다 하는 친구들도 주 5일을 운동하고 이틀을 쉬는데 내추럴인 사람이 나는 주 6회 운동을 해도 괜찮아 라고 하는 거는 약간 자기 합리화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래서 그렇게 생각을 해주셨으면 좋겠고, 그러니까 제가 이렇게 강하게 말씀을 드리는 것도 그러니까 이유가 있는 거예요. 왜냐면 내가 정말 이걸 관심 없고 여러분들한테 막 사랑만 받고 싶잖아. 그러면 바디빌딩은요 사람마다 달라요. 여러분들 주 7회에도 클 수 있는 사람도 있고요, 주 6회에도 클 수 있는 사람이 있고요, 주 3회 이런 식으로 두리뭉술하게 말하면 누구나 다 저를 좋아하겠죠. 근데 내가 겪어본 거고 주변에서 봐왔고 내가 회원 100명, 200명을 가르치면서도 주 6회, 7회 같은 경우도 경험을 해봤고 발전이 1도 없어. 시간 낭비만 하는 거야. 요러기 때문에 제가 주 5회를 항상 강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일반 분들 같은 경우는 제가 봤을 때 굳이 5회 이상 할 필요 없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자, 탈모약, 피나스테리, 복용하면 성기능이 떨어지고 근비대에도 안 좋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조초님 그리고 미국인들의 인식은 어떤가요? 그래서 제 주변에서도 탈모약 먹는 분들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이게 단점이 뭐냐면은 콜레스테롤 레벨에도 영향이 굉장히 많이 갑니다. 그래서 항상 말씀을 드리는 게 여러분 뭐 혈압약, 뭐 탈모약 이런 것들이 그러니까 완전 마법적으로 이걸 고쳐주는 게 아니고 여러분들의 다른 부위랑 바꾸는 거예요. 그래서 예를 들면은 그래서 혈압약 같은 경우를 챙겨 먹고 이러면은 간 수치가 올라갈 수가 있어요. 그렇죠? 그다음에 간에 안 좋기 때문에 간 처방전을 먹고 간에 약을 먹게 되면은 이제 콜레스테롤 레벨이 올라갈 수 있고 머리도 똑같습니다. 그래서 탈모약 섭질하게 되면은 머리는 안 빠질 수 있겠지만은 이제 콜레스테롤 레벨이 올라갈 수 있고 그렇게 막 교환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를 들면 나는 간 수치 괜찮아. 혈압약 먹고 혈압 내리고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제일 좋은 거는 당연히 저 같은 경우는 그래요. 저는 개인적으로 안 먹어요. 그래서 탈모약을 안 먹는 이유가 뭐냐면은 일단 저는 머릿속으로 괜찮고 나는 그냥 머리 빠지면요 저는 그냥 깔끔하게 내려놓고 터키 가서 튀르키예 가서 그냥 저는 머리 모발 이식 수술 받을 거예요. 한국 돈으로 약 400만 원 정도 되거든요. 그래서 그 정도로 해갖고 제가 받을 거기 때문에 차라리 그게 더 나을 것 같아요. 자, 조초형 형 말 듣고 주 4회 4분할 바꿔서 운동하고 있는데 부위당 15세트 미만인데도 탑세트 때문인지 근육통이 너무 심해요. 근육통이 있는 건 괜찮아요. 좋은 근육통이죠. 그래서 그럴 때 같은 경우 단백질량을 조금 더 올려주시고 글루타민을 추가로 섭취해주시면은 근육통에 큰 도움이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 보셨죠? 주 4회로 바꾸고 탑세트 운동을 하는데 근육이 저리고 아프대요. 근육통이 심하대요. 체험해 보세요. 진짜
매일 가서 펌핑 받는 건 누구나 할 수 있는 겁니다, 여러분. 그 유산소랑 다를 게 없어요. 내가 매일 가서 유산소 탄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내가 매일 헬스장 가서 경사 올려놓고 런닝머신에서 걸어요. 그렇죠? 한 1시간씩 걸어. 그럼 하체가 당연히 좋아질 수는 있겠죠? 근데 내가 이게 하체가 정말 막 이렇게 커질까? 그러진 않아요. 점진적 과부하가 아니기 때문에. 그렇게 생각해 주시면 됩니다. 형, 등이 좋아지고 싶은데 등 운동하는 날 말고 다른 날에 매일 등 운동 조금씩 해주는 거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자, 여러분, 약점 부위 끌어올리는 방법 말씀을 해드릴게요. 제가 말씀을 드렸죠. 여러 가지 방법이 있어요. 약점 부위를 끌어올리는데. 자, 첫 번째, 추가로 넣어주는 거. 대신에 내가 등 운동을 추가로 넣어줄 거면은 다른 운동을 빼줘야 돼요. 그래서 예를 들면은 그냥 추가로 넣어준다고 해서 더 좋아지는 건 아닙니다. 그래서 내 운동하는 그 루틴을 100이라고 했을 때 뭐 주 5회 운동을 한다고 합시다. 근데 운동을 100%를 주 5회로 나눴을 때 예를 들어서 등을 추가로 10% 넣어주고 싶다. 그럼 다른 부에서 10%를 빼줘야 돼요. 무슨 말인지 알았죠? 제일 크기 좋은 방법은 뭐냐면은 약점 부위 다음 날에 쉬어주세요. 그러니까 이것만큼 좋은 게 없어. 예를 들어서 조초형 저는 어깨가 너무 약점이에요. 어깨를 하고 다음날 쉬어. 그러니까 예를 들면은 일요일날에 제가 쉬는 날이에요, 항상. 그쵸? 그럼 토요일날에 어깨를 하고 일요일날 쉬라는 거야. 그리고 토요일날에 뭐 리피드를 한다던가 아니면 하루 전날에 외식을 한다던가 뭐 이런 식으로 해갖고 칼로리를 좀 많이 먹어주고 토요일 내 어깨 운동에다 집중을 해주세요. 그럼 등이잖아? 등 운동 같은 경우는 내가 어떻게 할 것 같냐면은 조초형 저는 만약에 일요일날에 쉬어요. 그러면 이제 토요일날에 등 운동을 넣고 금요일날에 좀 약간 탄수화물을 좀 많이 올려줄 것 같아요. 탄수화물을 클린하게 올리든 아니면 나가서 뭐 외식을 하든 이런 식으로 갖고 리피드라든가 외식을 치팅밀을 하루 전날에 넣어두고 그 당일날에 고탄 유지하면서 운동에 집중하면은 그 부위를 크게 끌어올릴 수 있어요. 이게 실질적으로 올림피아 선수들이 쓰는 방법입니다. 유명한 코치들이 하는 방법이 다 비슷해요, 여러분. 다 비슷비슷합니다. 그래서 그러기 때문에 약점 부위이신 분들은 이거를 내가 막 무조건 더 때려 넣어야지 이게 아니고 그 다음날 쉬는 거, 전날에 좀 많이 먹어주고 이런 기본적인 거에 충실해 주시는 게 중요해요. 자, 형, 항상 운동 보고 운동 쉬는 날에는 칼로리를 줄이고 있는데 근육을 키워야 하는 헬린이는 매일 칼로리를 동일하게 가져가는 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좋은 생각이라고 합니다. 전 좋은 생각이라고 하는데 대신에 여기서 중요한 건 뭐냐면은 나머지는 비슷하게 먹는데 탄수화물만 조그맣게 줄여주면 좋을 것 같아요. 무슨 말이냐? 자, 예를 들면은 제가 주 4회 운동을 한다고 칩시다. 그쵸? 지금 현재 주 4회 운동을 해요. 그럼 내가 탄수화물을 예를 드는 거야. 헬린이가 이제 250g 정도 운동하는 날에 먹어요. 그럼 운동 쉬는 날에는 한 200g 정도만 먹어도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큰 차이는 없죠. 탄수화물에 50g 정도 주는 건데 그냥 그 정도 차이?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래서 내가 막 탄수화물을 적게 먹으라 그래서 막 절반으로 먹으라는 게 아니에요. 뭐 대준비하고 막 이런 게 아닌 이상. 근데 쉬는 날에는 탄수화물을 그렇게 많이 먹을 필요는 없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몸에 그냥 쌓여 있는 거기 때문에. 자, 조초형, 유산소 많이 하면은 근육 다 날아간다고 하는데 매일 고강도 러닝 1시간 하는 나는 근육 다 날아가고 있는 걸까? 많이 날아갈 거예요. 특히 내추럴 뿐이면은. 그래서 여러분한테 유산소 팁을 줄이면요. 그냥 저강도만큼 좋은 유산소가 없습니다. 그래서 고강도 같은 경우는 짧고 굵게 치고 빠지는 거야. 20분 정도 막 빵 하고 1분 빵 달리다가 쉬고 이런 히 정도의 스타일도 괜찮습니다. 개 막 빠진 때. 근데 제일 좋은 거는요. 여러분, 저강도 운동이 제일 좋아요. 그래서 제가 항상 하는 게 뭐냐면 유산소 같은 경우는 내 걸음을 재요. 그래서 유튜브 제 거 보시는 분들은 알죠. 하루에 예를 들어서 일반 분들이잖아? 그럼 내가 다이어트 시작을 어떻게 할 것 같냐면은 애플워치 같은 경우나 핸드폰이 있으면 재주는데 핸드폰은 이게 그 몇 보 걷는지 잘 안 나와요. 그렇죠?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저는 항상 시계로 스텝을 잽니다. 그래서 뭐 핏빗이 됐든 뭐가 됐든 걸음 측정해 줄 수 있는 걸 사세요. 걸음 측정기 하는 거 싼 거 사도 되니까. 그래서 요거를 보고 하루에 6,000보로 목표를 세워요. 이제 그런 식으로 6,000보씩 채우려고 그러고 내가 6,000보가 안 되면 밖에서 그냥 동네 한 바퀴 돌고 걸으면 되는 거예요. 그렇게 유산소로 시작을 하고 그러고 나서 몸무게 빠지는지 안 빠지는지 보고. 근데 당연히 식단이 같이 병양이 나 커피 엎었어 씨댕. 자, 이거 이따 치울게. 자, 어쨌든 간에. 그런 식으로 돼야 돼요. 그쵸? 그래서 6,000보 하고, 이제 식단이 같이 맞춰져 있는 상태에서 동일하게 먹어야죠, 칼로리를. 그러고 나서 이제 7,000보로 해보고, 살이 빠지는지 안 빠지는지 보고, 살이 빠지잖아? 그럼 이거 올릴 필요가 없는 거야. 계속 7,000보 걸으세요. 그러다 이제 걸리겠죠. 오케이, 이제 더 이상 이제 안 된다. 그럼 8,000보로 올려주고. 그래서 이런 식으로 해주시는 것도 아주 좋은 방법입니다. 아니면 뭐 유산소 칼로리를 정해놓고, 오케이, 그럼 나는 이번에 200칼로리로 유산소를 시작을 할게. 그러고 나서, 살이 쭉쭉 빠져. 유지하다가 안 빠져. 250칼로리를 올리고, 300칼로리 올리고, 이런 식으로 해주시면 되는 거예요. 되게 간단합니다. 자, 오늘 여기서 라이브 마치도록 하겠고요, 여러분. 알림 켜주는 센스. 알림을 켜주시면은 조초 비디오가 바로바로 또 이런 라이브 할 때 바로바로 들어올 수 있고 질문 막 할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켜주시고 좋아요랑 구독 좀 꼭 부탁드리면서 조초 인스타그램 한국 계정도 있기 때문에 그거 팔로우 해주시고 운동 질문은 일로 주셔도 됩니다. 그럼 이제 보이스 메모로 답장해 드려요. 오늘 영상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고요.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여러분. 항상 사랑과 관심 다시 한번 감사드리고요. 오늘 여기서 영상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 조초열씨였습니다. 빠이.